춘향전에 나타난 갈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갈등, 갈, 칡갈, 등나무 등, 칡과 등나무, 칡과 등나무 다 넝쿨이죠. 얽혀 있습니다. 얽혀 있는 거. 뭐와 뭐가 얽힌다? 얽히는 거는 개인과 개인이 얽히기도 하고, 개인 대 개인이 얽힘, 개인과 개인의 갈등, 혹은 개인 대 사회의 갈등, 혹은 개인 대 운명의 갈등, 사회 대 사회의 갈등, 이런 등등이 나타나는데, 이것들은 다 뭐예요? 이거는 다 외적 갈등. 그런데 한 개인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 예컨대 갈까 말까 이런 갈등,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갈등, 그걸 뭐라 그럴까? 외적 갈등이 아니라 이거는 내적 갈등. 내적 갈등을 심리적 갈등이라고도 부르죠. 자, 모든 소설은 갈등의 문학입니다. 갈등하지 않으면 사건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소설도 특별한 형식을 갖추어서 정갈등이 없는 소설도 있을 수 있겠죠. 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소설 장르를 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지만, 그 갈등이 없이도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뭐가 되겠어요? 그때의 소설이라는 개념은 그야말로 픽션이라는 개념으로만 본다면, 허구라고 한다면 비록 갈등이 없어도 가능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소설이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을 갈등의 문학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갈등은 conflict라는 단어를 쓰는데, 한자 말에서는 그 갈등이라는 말, 그 단어 자체, 글자 자체가 가진 뜻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글쎄요, conflict라는 말에도 그런 의미가 있나 모르겠군요. 자, 일단 우리가 춘향전에서는 어떤 갈등이 나타나느냐? 춘향전에서는 당연히 가장 중요한 인물이 춘향이니까. 춘향과 어떤 갈등이 나타나? 춘향은 누구와 갈등합니까? 가장 대표적인 춘향 대 변학도의 갈등이 굉장히 중요하죠. 춘향과 변학도의 갈등. 춘향은, 변학도가 생각할 때 춘향은 기생입니다. 기생이니까 변학도가 봤을 때 춘향에 대해 절대 우위에 놓여 있죠. 그러나 춘향은 어떻습니까? 춘향은 훌륭한 백그라운드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도령이라고 하는, 또는 이미 어떤 남자와 혼인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는 그런 것. 이것이 있어서 춘향은 변학도와의 갈등에서 전혀 꿀리지 않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서로 대응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변학도의 신분적 우위에서부터 야기되는 갈등이기 때문에, 그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결국 변학도와 유사한 또는 그 이상의 인물이 등장해야만 해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암행의사가 출두하고 이몽룡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결국 변학도는 춘향을 기생이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수청을 요구하고, 춘향이 당연히 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춘향은 따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못 따른다. 왜? 비록 어머니가 기생이지만 나는 기생이 아니라고 살아왔거든요. 왜? 아버지가 양반 사대부니까.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이 갈등의 해소 과정에서 춘향전이 주제가 어떻게 나타나냐가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춘향이가 승리한다면, 이 갈등에서 승리한다면 변학도를 중심으로 하는 변학도와 같은 계층과의 대립에서 승리하게 되는, 계층의 갈등이 해소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죠. 또 개인적으로 보면은 춘향이 승리는 곧
사랑의 완성이 된단 말이죠. 이몽룡과의 자유로운 연애의 가능성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춘향전을 향수하는 계층들, 춘향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런 시기에 판소리로 불릴 때의 그 서민들의 생각이나 후대로 가면서 판소리 향유층이 양반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이 갈등은 누가 이겼으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변화되었을 가능성도 있겠죠. 어쨌거나 춘향전에서는 춘향과 변학도의 갈등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춘향과 변학도의 갈등에 대해서는 이 책의 256쪽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개인 대 개인의 갈등으로는 춘향과 이몽룡의 갈등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춘향과 이몽룡의 갈등은 심각하게 나타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긴 하지만 그 시대로 봤을 때 부부 유별해서 부부는 서로 각자의 역할이 있다 해서 갈라져 있지만, 그래서 남성이 우위에 놓여 있긴 하지만 이 둘이 결혼하기 전에 이별하기 전에 처음 만나서 춘향의 집에서 사랑 노름을 할 때는 둘이는 동등한 입장이 됩니다. 그럴 때는 갈등이 생길 필요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몽룡이 춘향을 구원해냈을 때, 즉 암행어사가 되어서 춘향을 구원해냈을 때도 더 이상의 갈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춘향과 이몽룡의 갈등이 어디 나타나냐? 이 둘의 이별 과정에서, 이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나타납니다. 이때는 춘향이는 이몽룡이 자기를 버리고 서울로 올라가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저항이 나타나겠죠. 이별에서 나타나는 그 저항, 춘향과 이몽룡이 이런 갈등. 이거는 뭐 일회성이기도 하고, 한번 이별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좋은 결과로 나타나니까 일회성입니다. 일회성이라서 어떤 주제 형상이라든지 이런 데 크게 기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개가 비교가 돼요. 춘향과 변학도와의 개인 대 개인의 갈등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춘향과 이몽룡의 갈등은 매우 부수적이고 사소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개인 대 개인의 갈등,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그런 것으로 춘향과 이몽룡과 변학도의 갈등은 어떨까요? 이몽룡과 변학도의 갈등. 사실상 둘 다 신분은 유사한데, 그죠? 신분이나 계층의 문제는 아니죠. 그럼 결국은 이 둘 사이의 갈등이 나타나는 것은 뭘까요? 어떤 정치적 행위죠. 정치 행위에 따라서 하나는 정당하고 하나는 부당한, 정당한 행위와 부당한 행위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갈등입니다. 여기서는 일방적으로 이몽룡이 우위에서 변학도를 징치한다 그래야 되겠죠. 징치 대상입니다. 그런 암행어사라는 임금으로부터 받은 그런 우월적 힘을 통해서 변학도를 징치해내는 그런 갈등입니다. 이 갈등이, 즉 이몽룡이 변학도를 징치함으로써 이 갈등이 해소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른바 선이 악을 이기는, 선을 통해서 악을 징계하는 권선징악이라는 고전 소설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나타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이몽룡이 변학도를 징치한다는 이야기는 곧 춘향과 변학도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기능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춘향이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이 이몽룡과 변학도의 갈등은 매우 약하지만, 그리고 어느 한 일방적 우위에서 진행되는 것이긴 하지만 작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몽룡과 월매의 갈등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실제로 갈등이 나타날 수 없는 거여야 되는데 나타나죠. 자, 보면은 작품을 보면은 요새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영 이상하죠. 어떻게 이상하냐면 이몽룡이 월매의 우위에 놓입니다. 이몽룡이 월매보다 우위에, 사실 어떤 관계입니까? 춘향의 어머니니까 이몽룡은 사위고 월매는 뭐가 돼? 장모가 되잖아요. 장모인데 이게 이제 표면적인 그런 관계가 돼 있고 그 사회적 관계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런데 실제로 그 작품상에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여는 양반이고 여는 천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몽룡은 나이도 어리고 춘향의 어머니, 앞으로 미래의 장모가 될 사람한테도 하대를 합니다. 월매를 보고 하대를 하고, 월매는 자기 사위한테 높임말을 씁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이 갈등이 첨예화되나 하면 월매가 이런 데도 불구하고, 이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월매가 이몽룡과의 갈등에서 우위에 서는 것은 그 춘향과의 이별 장면에서, 그리고 암행어사가 되어서 춘향 집을 찾아왔을 때 거지 행색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월매의 우위에서 일방적으로 이 갈등이 전개됩니다. 독자나 아니면 판소리 그 청중을 봤을 때는 이미 이몽룡의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갈등이 오히려 웃음을 유발하게 되겠죠. 그렇지만은 실제로 나중에 이 춘향이를 버리고 이몽룡이 한양으로 올라간다 했을 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어떤 그 신분을 인정해야 되니까. 그러나 거기서 이몽룡에게 비속어를 쓰면서까지 강한 반발을 보이죠. 그리고 나중에 거지가 되어서 거지 행색을 하고 나타났을 때도 자기 딸을 구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물거품이 될 상황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문제 해결자로서의 기능을 못할 것 같으니까 굉장히 강한 저항을 보인다. 이 갈등에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개인 대 개인의 갈등은 그런 게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개인 대 사회의 갈등으로서 한번 볼까요? 개인 대 사회의 갈등으로서는 춘향과 사회의 갈등입니다. 춘향과 사회. 자, 이 춘향의 시대. 춘향의 신분부터 먼저. 춘향 신분은 우리 다른 인물 이야기할 때도 말했지만 그 종목에 따라서 어머니를 따르는 법에 따라서 천민입니다. 천민의 신분을 세습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조선조 사회는 양천제라고 했죠. 양반과 천민. 그래서 이 천민은 실제로는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고 오히려 양민의 재산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본권, 오늘날 이야기하는 기본권 같은 것들은 없고 당연히 벼슬길도 원천적으로 막혀 있었죠. 자, 이런 신분적 제약이 남녀 간의 사랑과 혼인까지 제약을 하죠. 말하자면 천민이 양반과 혼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춘향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당대 사회, 이런 사회적 제도와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이 사회는 바로 어떤 신분제 사회인데, 신분제 사회에 이 천민으로 태어난 춘향이 이몽룡과의 혼인을 통해서 신분이 상승된다라는 것은 사실상 원천적으로 막혀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소설이라는 허구적 장치, 픽션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한 개인이 저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회의 집단적 문제, 사회적 문제에 한 개인이 등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일대 우리가 개인이 나타난다 하지만 춘향이라는 한 개인이지만 이것은 춘향과 같은 계층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춘향을 우리가 약간 뭐라 그럴까요? 하층이랄까요? 하층민 혹은 피지배 계층 그럴까요? 계층의 어떤 대표적 성격을 지닌다면 이때는 이것도 하나의 사회가 되고
춘향 대 사회의 관계가 사회 대 사회의 갈등 문제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춘향과 사회의 갈등, 결국 이 춘향이 어떤 사회 구조적인 점과 어떤 대결을 벌여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곧 사랑을 성취하는 일이 되고 신분 상승이 가능해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결국 계층적 문제만이 아니고 당대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이 갖는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으로까지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즉 여기 춘향이 우리가 하층민이나 피지배 계층이라 했던 여성이라는 것이죠. 여성이라는 것으로 또 여성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으로도 우리가 생각한다면 결국 이 갈등의 해소는 곧 여성이 남성에게 지배를 받던 남성 우월주의,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맡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보여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춘향과 사회의 갈등은 굉장히 이 작품에서 중요한 어떤 뭐랄까요? 그것은 시대적 의미라 그럴까요? 조선조 사회, 조선조 후기 사회에서의 그 사회 변동의 문제 아니면 사회를 변동하는, 추동하는, 변동시키는, 추동하는 힘이 됐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춘향과 사회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몽룡과 사회의 갈등은 없었을까? 있겠죠. 이몽룡과 사회의 갈등. 자, 이몽룡이 사회의 갈등, 이몽룡 사회에 그냥 그 사회에, 조선조 사회에 그냥 적응해 있었으면 됐죠. 즉, 이 사회, 이몽룡이 속한 신분은 대대로 벼슬 한 조상 덕분에 부를 누리면서 살 수 있고, 그리고 한 개인의 능력과 또는 그 어떤 뭐랄까요, 집안의 힘으로 과거에 급제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음서 제도를 통해서 벼슬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요조숙녀와 혼인을 하게 될 것이고, 또 미인이 있으면 첩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얼마든지 기생을 데리고 즐길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몽룡은 춘향을 선택합니다. 춘향을 선택하고 그만을 위하여 사회와 갈등을 일으킨 거죠. 즉 춘향과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춘향과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회의 구조, 사회 시스템에 저항을 하는 인물로 그려져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몽룡이 결국은 이 사회의 갈등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은 뭡니까? 춘향과의 사랑이죠. 춘향과의 사랑을 얻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국은 그 신분적 제약이 남녀간의 사랑, 혼인까지 제약하는 이런 모순을 바로잡고자 하면서 사회와 갈등을 일으켰고, 신부구조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이몽룡이 시도하는 방법은 결국 그 춘향과 사랑하고 결혼하는 일이고, 이 방법이 개인적 문제 해결책이지만은 사실은 우리 다른 이후에서도 이야기했지, 춘향을 한 특정 계층이거나 한 여성이거나 라고 했을 때 그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해결한 이상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즉 깨어있는 몇몇 이몽룡들이 이 사회와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사회의 진화를 이끌었다고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춘향전에는 개인 대 개인과 갈등, 개인 대 사회의 갈등이 나타납니다. 여기 사회와 사회의 갈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춘향을 어떤 특정 사회라고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이 되겠죠. 근데 이제 개인 대 운명의 갈등이라고 한다면, 자, 개인 대 운명의 갈등.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니까 그 운명에 적응한다 그럴까요? 운명을 따른다 그럴까요?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사실상은 운명과의 갈등에서 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춘향은 기생 신분이고 어제 천민 신분이니까 그 천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여기는 거. 그것이 운명과의 갈등이 되겠죠. 그런데 춘향전에서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겠습니다. 억지로 이야기하자면 뭐 방자나 또는 향단에 향단보다 방자는 이른바 방자형 인물 유형으로 우리가 얘기했듯이 양반에게 끊임없이 저항하고 양반을 풍자하고 하지만 결국은 그 방자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 자,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긴 있겠네요. 자, 그 춘향기에 나타나는 아주 내적 갈등은 이 내적 갈등은 대체로 어떤 상황에 함께 있을 때는 내적 갈등이 있을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혼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단독으로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갈등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어떨까요? 춘향이를 광활루에서 춘향이를 보고 와서 이몽룡이 말이죠. 이몽룡이 춘향이를 보고 와서 그 해가 지기를 기다리는 장면. 춘향이가 해 지기를 기다리는 장면. 예, 이 장면이 물론 거기 방자도 등장하긴 합니다만은 혼자서 굉장히 갈등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빨리 해가 안 지니까 그런 모습. 또 혼자 있을 때를 이야기하면 춘향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몽룡과 헤어져서 이몽룡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 그렇죠? 이몽룡과 이별 뒤, 이별 후 또는 변학도에게 고문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 맞겠죠. 거기서 옥에 갇혔을 때, 옥중에서 춘향은 갈등을 일으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갈등, 내적 갈등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죠.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어떤 내적 갈등은 판단을 해야 할 때, 이럴까 저럴까라고 하는 판단을 해야 할 때, 그것이 가치 판단이든 아니면 방향을 설정하는 일이든 어쨌거나 내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적 갈등, 개인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그렇게 해서 춘향전에서는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 모두가 나타나는데 외적 갈등이 해소되는 데에서 우리가 주제를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누구와 이 갈등이 어떻게 해소되느냐, 또 뭐와 뭐의 갈등이 어떻게 해소되느냐. 다른 소설도 마찬가지죠. 갈등이 어떻게 해소되느냐에 따라서 주제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춘향과 사회와의 갈등은 이 책의 160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몽룡과 사회 갈등은 218쪽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자, 218쪽에 나타나고 있죠. 춘향과 변학도의 갈등, 예, 굉장히 중요하죠. 자, 256쪽에 나타나고 이몽룡과 변학도의 갈등은 326쪽에 나타납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한데 갈등 양상을 한데 두지 않고 이렇게 여러 군데 분산해 놓은 이유는 바로 그 부분에서 그 갈등이 첨예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그 자리에 왜 이게 나타나 있는지도 다시 한번 관심을 기울여주면 좋겠습니다. 춘향전에 나타난 갈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